안녕하세요. 지혜의 아침입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취업도 어렵고 장보기도 겁나시죠? 그런데 정부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30.5조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요즘 정말 뜨거운 이슈 전 국민 소비 쿠폰 소식 들으셨나요?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오늘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만 쏙쏙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함께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핵심부터 빠르게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모든 국민이 기본으로 1인당 15만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으로 더 많이 받게 돼요. 세 번째, 전체 국민의 90%에게는 추가로 10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수단은 선불카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입니다. 이 소비 쿠폰은 2025년 7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1차 지급은 국회 추경안 통과 후 2주 내로 바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별도 신청 없이 본인에게 자동 지급되지만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으실 분들은 카드사나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셔야 해요.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지자체별로도 조금씩 신청 방법과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정부14나 지역화폐 앱 공지 사항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급 대상과 금액 차등인데 모든 국민이 기본 15만원을 받지만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1차 지급 후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제외하고 90% 대상자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데요. 이로 인해 국민 대부분이 총 2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농어촌 지역 인구 소멸 지역 사람들은 추가로 2만원을 더 받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이 쿠폰은 현금이 아니라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포인트 형태여서 현금 인출은 안되고 사용 가능한 곳이 제한적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오니 주변 동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꼭 써주셔야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바로 할 수 있는 팁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청 일정과 지급 방식은 각 지역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날마다 업데이트 되니까 미리 회원가입이나 앱을 설치해두는 것이 편합니다. 두 번째로, 쿠폰은 받으면 약 4개월 내에 꼭 써야 되니까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사용하세요. 세 번째, 가전제품 구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정부가 최대 30만원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프로모션도 병행 중이니 쿠폰과 같이 잘 활용하시면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전 국민 대상 기본 15만원 지급, 차상위와 기초수급자는 더 많은 금액,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제외한 나머지 90%의 추가 10만원 지급, 이 모든 것은 7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신청과 지급 방식, 사용처 반드시 체크하셔서 꼭 놓치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보실게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무려 29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할인율도 확 올랐다는 점인데요. 수도권은 기본 7%,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15%까지 할인이 확대되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럼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신청 방법과 기간, 그리고 대상자 안내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예요. 보통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지정된 앱,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카드형, 앱형, 지류형 등 여러가지 선택 방식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할인율과 적용 지역인데요. 수도권은 7% 기본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이번 정부 지원으로 할인율이 더 조정되어서 최대 10%까지 올라간 곳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수도권 지역에서 최대 15%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실제로 현금 만원으로 11,500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나 인구 감소 지역 같은 특별한 지역은 더 큰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어서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니 주변 상권에서 활용하시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역사랑 상품권은 할인율이 최고 15%까지 늘어난다는 소식인데요. 신청 방법과 활용 팁까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지역 경제 살리는 든든한 힘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으로 가전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환급 제도에 대해서 빠르고 쉽게 알아보죠. 최근 정부에서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환급 지원을 강화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총 11개 품목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3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신청 방법과 기간, 그리고 대상자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은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고, 신청 기한은 2025년 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라벨 사진, 제품 제조 번호가 찍힌 명판 사진, 구매 영수증 또는 거래 내역서, 그리고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5MB 이하의 JPG, PNG,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둘째로 대상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 가구로 제한됩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 계층, 3자녀 이상 가구 또는 출산 3년 미만 가구 등 다양한 복지 할인 가구가 포함되는데요. 해당 여부는 한전사이버 지점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률은 가구 유형에 따라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지원이 되고, 환급 한도는 가구당 최대 30만원입니다. 만약 과거에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자녀 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전 내역까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사항이 중요한데요. 환급 대상 제품은 반드시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이어야 됩니다. 또 구매 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이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요. 구입한 날짜가 규정된 적용 기준 시행일 이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또한 중고 제품이나 렌탈 제품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할인 쿠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숙박, 영화, 스포츠, 미술, 공연 등 5가지 주요 분야에서 총 780만 장의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두 번째, 1인당 쿠폰 할인 금액은 수천 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다양하다는 점인데요. 세 번째, 이 모든 혜택은 선착순으로 진행돼서 신청하지 못해서 놓치면 아쉽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숙박 쿠폰은 1박당 2만원에서 3만원 할인 쿠폰이 50만 장 배포됩니다. 두 번째는 영화 할인 쿠폰인데요. 멀티플렉스 3사에서 1회당 6,000원 할인, 1인당 최대 4장까지 이용이 가능해요. 총 450만 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인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5만원 할인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미술 전시와 공연 예술 할인 쿠폰도 있는데요. 미술 전시는 1회당 3,000원 할인, 공연 예술은 1만원 할인 쿠폰이 각각 160만 장과 50만 장씩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쿠폰은 온라인 예약 플랫폼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고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또 이 부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쿠폰 신청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각 분야별 공식 티켓 판매 사이트나 플랫폼에서 팝업 창을 통해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니까 기간 내에 서두르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숙박 쿠폰은 1인당 1박만 사용할 수 있지만 영화나 미술, 공연 쿠폰은 2장씩 쓸 수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이용하면 더 큰 혜택입니다. 다음으로 휴가 지원인데요. 최근 분위기가 바뀌면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30만원의 여행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열렸습니다. 대상이 무려 15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신청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기업 단위로 온라인 신청이 진행됩니다. 공식 누리집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기업 대표 또는 담당자가 신청하는 방식인데요. 신청 기한은 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늦지 않게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지원 대상과 조건인데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가 주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표와 임원진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 가능해서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
측 근로자분들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 정보인데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적립된 휴가비는 휴가샵이라는 전용 온라인 몰에서 30만 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 통비, 입장권 등 국내 여행에 필요한 거의 모든 항목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실 텐데 휴가샵 사용 기간은 적립 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니 꼭 기간 내에 쓰셔야 합니다. 둘째, 휴가비를 둘러싼 혜택이 아주 많아요. 참여 기업에게는 정부 인증 가점, 우수기업 보상, 대출 한도 확대 같은 다양한 장점이 주어지고 근로자는 할인과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물론 근로자 모두 윈윈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사업 참여 인원이 적어도 신청 가능한 점도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50명인 회사에서 한 명만 신청해도 참여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에 꼭 필요한 최신 정책 소식인데요. 바로 정부가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선매입하는 미분양 주택 정부 선매입 정책입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어서 오늘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분양가의 절반 가격으로 선매입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주택은 준공 후 정부가 다시 건설사에 환매해주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세 번째, 이로써 건설사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방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선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인데요.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정부, 산하 주택도 시 보증공사가 매입합니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에 이 주택들을 다시 환매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환매 조건부 매입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정책 시행 기간과 절차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이어질 예정이며 연간 3천에서 4천 가구를 환매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3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휴거가 나머지 비용을 조달합니다. 환매 조건 덕분에 건설사는 분양가의 절반 가격으로 우선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PF, 대출 상환이나 건설 비용 집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 정책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한정되며 분양가의 50%로 매입되는 특성상 정부 손실 위험을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건설사가 1년 내 판매를 하지 못하면 휴거가 소유권을 확보해 공매 처분을 진행하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환매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시장에 주택이 나와야 하는 유도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분양가의 50%에 선매입하고 준공 후 1년 내 건설사가 다시 환매하는 조건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진행되고 연간 3천에서 4천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이나 상담은 도시보증공사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할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활용하세요. 다음으로 SOC 투자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도로와 철도 등 주요 사회 간접 자본 사업들이 속도를 내면서 평택, 오송과 호남 고속철도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태풍과 수해에 대비한 기반시설 투자 소식까지 더해져서 투자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평택, 오송 이복선화 사업과 호남 고속철도 추진 현황입니다. 두 번째는 태풍과 수해 대비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관련 투자 및 지원 예상 규모, 실제 사업 속도와 영향입니다. 첫 번째로 평택, 오송 구간 이복선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기존 고속철도 구간에 지하 터널을 추가로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약 46km에 달하는 터널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고속열차 운행 횟수를 2배 이상 늘리고 기존 경부, 호남, 수서 고속철도와 연결해 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을 마련해 줍니다. 착공은 이미 진행 중이고 2028년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3조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국가철도 인프라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호남 고속철도 역시 여러 구간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8조 원 이상으로 철도 수송 능력 확대와 반나절 생활권
수도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송역을 중심으로 여러 통로 확장 공사가 병행되어 고속철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풍과 수해 대비 기반 시설 투자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재난 위험이 증가하면서 배수시설과 빗물 펌프장 같은 사회 기반 시설 개선에 1천억 원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 정비와 하수관거 확충, 우수, 저류, 시설 설치 등으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죠. 이 부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최신 창업 지원 정책 가운데서도 특히 AI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문화 콘텐츠 스타트업을 위한 대규모 지원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있어서 꼭 챙기셔야 할 정보입니다. 제가 쉽고 빠르게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오늘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3가지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AI와 문화 콘텐츠 분야 창업자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창업 자금 확대 60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 혜택이 지원된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과 사업화 자금 지원으로 스타트업의 초기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 방법과 대상자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AI 기술이나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초기 창업 7년 이내인 스타트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상반기부터 각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진흥공단 혹은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서류 제출과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정기적으로 공고되니 수시로 창업진흥원의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지원 내용입니다. 창업 자금은 최대 6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저금리 대출로 제공되어 금융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R&D 지원 그리고 인력 채용 또한 해외 시장 진출까지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창업 프로그램에 창업 멘토링, 법무 회계, 컨설팅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무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되며 제출 서류 역시 완벽하게 준비해야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 계획서 작성에 신경 써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 비전과 실현 가능성이 잘 드러나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정리하면 AI와 문화 콘텐츠 분야 창업자 대상으로 최대 60억 원 저금리 대출과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2025년 상반기부터 신청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대상자 확인을 꼭 하시고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채무 조정과 탕감 제도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무거워진 빚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장기 연체 채권 소각과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빚을 갚아오신 분들을 위한 이자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빠르고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거나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혜택 소식입니다. 이 제도는 7년 이상 연체되고 5천만 원 이하 소액 채무를 가지신 분들이 주 대상입니다.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산하 채무조정기구를 통해 해당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종이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한 자산이 거의 없는 분들이 감면 대상인데요. 그만큼 상환 여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꼭 신청 기간과 발표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실 상환자 대상 이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원금을 꾸준히 성실히 상환해 온 분들을 위한 지원책인데 채무 조정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한 상태로 상환을 유지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포인트 이자 감면 또는 폐업 시 우대금리 2.7% 적용 같은 혜택이 주어져요. 성실 상환의 중요성을 높이고 재기에 발판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기간은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요한 건 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되며 특히 소득과 재산 관련 증비 등이 필수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고요. 성실 상환 프로그램은 채무 조정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꾸준한 원리금 납부 이력이 필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소상공인 분들은 빚이 많아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 상환자로 선정되면 추가 대출이나 정책 자금 이용 시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으니 채무 조정을 시작하셨다면 이자 지원 프로그램도 꼭 잊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다음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소식입니다. 기존 지원금이 무려 25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인데요. 최대 6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 지원은 재기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책인데요.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철거비 실비를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철거업체 견적서,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지원 대상과 조건인데요. 신청 대상은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증 기준 최소 60일 이상 영업을 했던 점포여야 합니다. 특히 임대 계약서가 있는 점포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고 자가 소유 건물은 제외됩니다. 또한 이미 철거비 지원을 받았던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신청 기간인데요.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받을 수 없으니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보통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금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구직 지원인데요. 구직급여 대상이 무려 179만 8천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업 실직자 분들께는 월 최대 48만 4천원의 특별 수당까지 지원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실직 이후 생활 안정을 더 탄탄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후에 또는 워크넷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세요. 특히 신청 기간은 상시 진행 중이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상 선정 시 고용가입 기간, 실직 사유 이후 구직 활동 여부 등이 심사 기준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 실직한 분들은 월 최대 48만 4천원에 달하는 훈련수당과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직전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 부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해당 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건설업 특화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하거나 국민취업지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신청 시 주의사항인데요.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셔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수급 조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정기적으로 실업을 인정받아야 하니 방문이나 온라인 신고를 까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 특화 수당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와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희소식인데요. 바로 전세임대와 월세 지원 확대를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세임대 주택 3,000호가 추가로 공급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월세 지원은 최대 20만원까지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 모든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로 전세임대 주택 신청 방법과 대상자입니다. 전세임대는 LH나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인데요.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과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소득 기준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월세 지원 내용인데요. 최대 월 20만원, 총 24개월 동안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일부 지자체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 지역별로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기 가구를 위한 돌봄과 의료 지원 그리고 사업
사금융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응급진료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자살 예방 치료비 지원도 확대되는 것을 꼭 알아야 할 변화들이 많아졌는데요. 긴급복지 지원과 함께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도 늘어나면서 실제로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최근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치료 체계를 한층 더 보강해서 위급 상황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빠르고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치료비 지원 제도도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전국 어느 응급실에서든 자살 시도로 내원한 청년층 15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정신건강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보건복지부 또는 지역보건소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연중 신청받고 있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긴급복지 지원 확대 소식인데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돕는 제도입니다. 최근 기준 중위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실직, 질병, 주거, 위기 등 다양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와 위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입니다. 불법 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상담 후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 무료 법률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불법 추심 피해 예방과 채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의 아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